네, 방금 유엔 총회에서도 한미가 대북 규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무기 거래를 위한 전격 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사령탑이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 연쇄 정상회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도 이제 그 과정을 쭉 일련의 과정을 보도했는데 일단 지난주 푸틴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 북한으로 복귀를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쯤에 도착을 한 것 같고요. 네. 어제 새벽쯤에 이제 그 두만강을 통과한 것 같고요. 푸틴 대통령과는 13일 날 만났고 또 우주기지, 전투기 생산 공장, 핵잠수함 생산 공장,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까지 둘러보고 8박 9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번 러시아 방문 일정 동안에 북러 양측의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은 따로 없었는데 그래도 네. 무기나 군사용 기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만나놓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뭐 우주기지까지 간 정도니까요. 무기 공장을 다 갔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 당일날 그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의 전면적 관계, 이것은 군사협력, 안보 분야에서의 현안과 관련된 의견 교환, 그리고 민감한 분야에서의 대화, 공조, 이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거나 문서로 만든 건 없지만 혹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리에. 네. 그것을 공개화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밝힌 거고요. 또 그리고 또 뭐 이 두 나라가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이거를 근데 대신 문서로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합의는 뭐 충분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입장입니까?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강대국이 보통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을 무시해놓고 무시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대국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을 자국 매체에 설명하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형식을 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라브로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러시아 원 TV라는 그 방송이 러시아 매체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는 안보리가 한 거지 러시아가 한 게 아니다. 네. 좀 황당한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 중에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건 안보리가 한 거지 러시아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황당하게 짝이 없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항의를 하려면 우리한테 하지 말고 안보리에 가서 하라. 물론 이걸 발제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다른 상임이사국이 했을지언정 러시아도 여기 동의를 했거든요.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이게 다 무산되는 건데 러시아가 동의를 해놓고 자국 매체 질문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건데 문서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뻔뻔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푸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가서 루카셴코 네, 벨라루스 대통령을 네. 만났죠. 소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럴 의도도 없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거다. 국제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혹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게 무기 거래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뭐 뒤집어 보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10월에 3차 군사정찰 위성도 발사가 예고가 돼 있고 우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주는 게 가장 큰 걱정인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푸틴 대통령의 그 지난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말을 보면요. 13일 날 회담을 보스토치니에서 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러시아가 도와줄 거냐 이렇게 매체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려고 여기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기술은 확실히 도와주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문서가 없다고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두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론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차근차근 주고받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스코프 그 크렘린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내는 것 이걸 논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2008년에 이소연 한국인 우주인 1호를 그 러시아의 그 로켓에서 태워서 네. 그 러시아가 운영하는 ISS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에 열흘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기를 하면서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도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선물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중에 네. 자폭 드론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이거는 뭐 일종의 자폭 드론은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재 위반이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이걸 분명히 밝혔죠. 이런 거래, 뭐 이건뿐만 아니라 좀 전에 그 리포트에서 인터뷰로 나왔습니다만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이런 이제 수출 금지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다 러시아가 동의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그냥 이렇게 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드론인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날개형도 있고요. 네. 저것 중에 일부는 이제 정찰 목적이고 또 일부는 자폭 드론. 그러니까 가미카제라고 보통 영어에서 쓰는데 이렇게 목표물을 타격해서 폭파하면서 가격을 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이 최신형 군복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다음에 이제 탐지 정찰 자산에 걸리지 않는 형식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방탄 성질도 가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것 중에 일부는 선물까지 했고 북한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게 군사 그 병력들이 이동을 하면 이 열화상 탐지 같은 경우로 탐지기 같은 걸로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방해하는 형식의 그런 성질을 가진 저런 군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군사적 협력에 대해 많은 논의를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고 와서 했는데, 자 그럼 곧 시진핑 주석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2018년과 19년에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5번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죠. 2019년 6월 20일 날. 그래서 1박 2일 동안 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방문일 때인데 김정은이 중국 다롄, 야오닝성 다롄 이제 국경에서 가까운 곳에 갔고 시진핑 주석이 두 번째 이 회담에서는 베이징을 떠나서 이제 다롄에서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정세가 굉장히 변화를 맞을 때, 고비를 맞을 때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게 뭐 한동안 북중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안 만났지만 이 정상적인 정도의 관계면 만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임박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임박한 것 같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나고 그다음에 10월 17일 날 베이징에서 1대1로 포럼이 열리는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국제 행사고 여기 푸틴 대통령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김정은도 중국을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북러가 밀착하다 보니 북중이 좀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소홀하진 않다고 그렇습니다. 소원하진 예, 않다고 예.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차이가 네. 있을 뿐 이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침 또 왕이 정치국 위원 겸 그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여기서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 관련 얘기도 오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구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그것이 중국에게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라브로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브로프로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에게 이걸 설명할 어떤 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거다라는 것을 강대국 간에는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런 주변 국가의 관계를 그런 면에서 설명을 이미 한번 만났는데 했을 거라고 보고 러시아와 충분한 교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왕이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직전에 미국의 그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몰타에서 따로 만났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 관계가 그럼 좀 개선되는 추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인가요? 6월 달이죠.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 가서 시 주석도 만나고 이제 친강 당시 외교부장도 만났어요. 네. 근데 그것을 계기로 4명이 연달아 장관급이 가서 중국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더 바라는 거는 이게 어떤 가드레일을 벗어나는 형태로 갈등이 대결로 가고 대결이 충돌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건데 어떤 이 갈등 상황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관들이 4명 갔고 이 과정에서 중국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다. 되는 거는 열심히 협력하자라는 정도로 합의가 됐고 미국과 중국 관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정도 안으로는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블링컨 장관이 또 현재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정 부주석 전에 이제 권력 서열 7위 안에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주석으로서 미국을 갔습니다. 유엔 총회를 이제 시 주석 대신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블링컨 장관을 만났어요. 따로. 거기서 이제 한 얘기가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문제를 통제하면서 관계를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장관급 대화,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관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한미일 또 북중러 구도 속에서 한중 관계가 참 우리 외교의 어떤 고민이었는데 미중 관계가 나아지면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이 이제 몇 달 전부터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조태용 안보실장의 한 말이 굉장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 열린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리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리창 총리를 만나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했고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분위기에서 서로 이제 그 회담을 계속 해 나가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근데 그것이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4년 정도까지 이게 열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흔쾌히 여기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한미일이나 북중러가 아니라 한일중. 네.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는 아시아의 국가로서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우리나라가 이걸 주창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한, 중, 일 세 나라가 정상회의를 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주최국이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서울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내에 온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시 주석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태용 실장이 올 가능성이 높고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양국 관계, 한국 중국 관계입니다. 굉장히 진전이 돼 있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어떤 덜컹거리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도 안정화되고 있다. 물론 미중 관계가 안정화의 길을 어느 정도 찾으면서 같은 궤도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오늘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